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1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의 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인의 물량이 증가한 것 자체는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 근 6월 10월부터 6월 10일이죠.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실적과 연관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하반기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뭐 해서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나오긴 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자동차, 반도체, 또 조선에 관련된 종목들을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자재 업체들도 조선 여기에 속해 있죠. 때문에 이 관련된 시장에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승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죠. 5월 29일 당일에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윗꼬리가 좀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존재를 했었다. 매물대가 그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반영된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상황이고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6월 4일쯤에 윗꼬리가 좀 출현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 자체는 영일만 사태였죠. 시추 가능성이 시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기자재 업체들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이 결국에 시추가 해도 경제성과 입증이 돼야지 시장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의혹이 또 생기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순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적주 뭐 조선 관련된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주면서 1승 역시 기자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주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일만 시추는 리스크가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분위기의 전환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대표적인 근거가 실적이었죠. 업황적인 측면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정치 일정과 정세 부분을 엮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수주가 밀려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조선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죠. 조선주 수주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그런 기사가 2분기부터 계속해서 출현을 해주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조선 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5월 달에 PPI 발표를 했죠. 그리고 CPI 지표도 이미 나왔습니다. 모두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에 해석을 좀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동성 관점에서 시장에 자본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쨌든 시장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환율적인 측면은 현재 1376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소 2024년 4월 달과 비교했을 때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상방에 대한 관점도 열려 있는 상태다. 물론 하방도 열려 있죠. 환율적인 측면은 정말 생각하기 어렵죠. 정세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리면 그만큼 환율도 상승을 해주면서 증시 자본금이 이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코스피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실 이 조선이나 이 조선 기자재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는 측면이 좋긴 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수출 관련된 종목이죠. 조선주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가 들어올 때 대표적인 해지 종목으로도 기자재 업체들이 뽑힌다는 점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유가 같은 경우 최근에 한 5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저점 매수세에서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서는
수요적인 부분에서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존재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좀 됐죠. 최근에는 유동성이 들어와주면서 유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대표적인 LNG 관련된 종목인 일승 역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원유 재고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공급량 자체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공급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은 건데 그 요인으로는 유동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중동의 정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전투기에 첫 집단 폭격을 했다. 이 전면전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환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좀 극단적인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유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증시의 리스크가 발현이 되겠죠. 증시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지 업종들이 조선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승 역시 수혜를 받아주면서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일승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려고 하는데 현재 11선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출현을 해줬죠. 항상 121선 구간을 조금 넘어주고 나서 그만큼 매도에 대한 좀 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121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1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윗구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다. 2023년 그리고 2022년 하반기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모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향후 더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 정세적인 부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7월과 8월 전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업이나 기자재 업체들로 수급이 이동을 해주면서 일승 역시 관련된 수혜주로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24년 그리고 23년 하반기 그리고 23년 초 만들었던 가격의 지지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승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